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국방송입니다. 이전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죠. 지만이죠. 참 올해 5살 적이니까 1961이죠. 1961년도. 제가 이제 1961년도 공간에 경호경 파견대장으로 갔을 때 지만이가 이제 5살 적이죠. 지금 한갑이 넘었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죠? 지난번에 방송에는 제가 뭡니까 박정규 아니요 저희 홍정철 비서관의 유고 소식을 알리는 방송을 했죠. 이제 그 후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만화가가 만화 쓰는 갑본대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일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모든 그 큰 사건, 세상에 알려서는 안 될 사건은 그 당시에 그렇게 신문에 잘 나지 않았어요. 왜 안 났느냐? 그때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집권하실 때는 그렇게 언론이 뒤섞여서 날뛰고 그러진 못했죠. 물론 강력하게 규제도 했겠지만은 지금같이 그 가짜 뉴스, 사이비 언론 그런 건 없었죠. 보도할 만한 건 보도하고 보도 안 할 만한 건 안 했지. 지금까지 그 중구난방으로 말이죠. 언론 기자라고 해가지고 여기 와서 남의 저희 밑에 캐고 저기 가서 캐가지고 그런 일 없었죠. 제가 생각하면요. 그 당시 박 대통령께서 5개년 계획 발표해가지고 했을 때 언론에서 만약에 지금식으로 그렇게 중구난방을 날뛰는 언론 기자나 언론사가 있었으면 5개년 계획 성공 못해요. 뭐 하려고 그러면 이제 뒤집고 뭐 하려고 그러면 뒤집고 그럴 텐데 그거 되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게 고속도로 가서 들어놓을 정도였었는데 아마 지금쯤 아마 5개년 계획 뭐 했다면 앞에 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그 당시에 강력하게 대통령 의지대로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이 정도죠. 지금같이 언론들, 가짜 언론, 또 그냥 또 자격 없는 그런 기자들, 이런 사람들 중구난방으로 날뛰면서 사람 똥근육이나 캐고 말이죠. 사람을 나쁜 거나 말이야 보도하고 이러면 우리 경제, 우리나라 현재까지 이렇게 오지 못해요. 그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참 대통령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그래도 대를 성공시키려면 소가 희생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열 가지를 다 만족스럽게 할 수 없잖아요. 대를 성공시키려면 소는 좀 희생도 해야 된다고요. 그런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커버하고 막는 것이 언론인데 이거는 그냥 저기 구멍나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지. 그렇게 해서 어느 대통령이 현재 이 언론 사이비 언론이나 이런 자격 없는 기자들 날뛰는 이 세상에서 절대 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도 홍정철 사건에 대해서도 별말 없었잖아요. 시내 사회적으로 무슨 무리를 일으킨다든가 그런 거 없었죠. 다 통제해서 그런 거는 그때 그 당시에 권력 시대에서 나오지 그런 언론이 나올 수도 없죠. 그 후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굉장히 우울한 표정이었었죠. 우울한 표정이었으나 경호실에서는 이제 신동관 차장의 이제 국회의원 문제 때문에 한참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죠. 조사는 딴 게 아니죠. 법에 어떤 입에 드는 사건입니까? 사람을 하나 국회에 나간다고 해서
얘기를 해서 공천 받아낸 그 일이 무슨 어느 법 조항에 그 죄가 있는 저희 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게 글쎄 이제 위반됐다고 해서 조사하고 그런 거겠죠. 신동환이가 그 저한테 그 국회에 나가겠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경호실에 그 기획처장 홍병철이라고 있어요. 홍병철이하고 경호처장은 같은 처장이니까 가깝겠죠. 한번 방을 불러요. 제가 그 신동환이가 저한테 부탁했을 때 제가 일단 거절했잖아요. 아주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전 못합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홍정철 방에서 경호처장 저장 신동환이 오고 둘이서 저를 불렀어요. 제가 갔죠. 그러니까 문을 잠그두군요. 이 과장 얘기가 들었겠지만은 저 홍정철 얘기죠. 신동환 차장이 지금 남해에서 선거운동을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남해에서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고 있고 다행히 또 최주한 전 의원이 호화저택으로서 물려놨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나갈 좋은 기회인데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벌써 공천 작업이 거의 다 끝났고 도저히 뭐 할 수는 없는데 당신이 좀 도와준다면은 경호처장 신동환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는데 좀 어떻게 할 수 없겠느냐 하고 홍정철이가 먼저 저한테 얘기하더군요. 그 얘기는 뭐 신동환이한테 그 이틀 전에 들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좋은 일 삼아서 좀 이번에 힘 좀 쓰라고 그러고 경호처장이 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 자리는 수행과정 이전 과장 당신이 처장을 하게 될 텐데 당신도 뭐 앞으로 또 뭐 처장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가 상당히 좋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서 좋은 일 삼아서 한번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랬습니다. 한 가지 약속이 있다. 절대 비밀이다. 저는 내가 그랬죠. 나는 서울에서 나는 순전한 서울 사람으로서 그렇게 거짓말 시키고 그런 걸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한번 약속하면 내 목에 칼이 들어가도 나는 약속을 지킬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두 사람이 약속 지킬 거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약속 지키겠다. 그래서 저하고 셋이 약속을 했어요. 그럼 남자도 약속이니까 꼭 지키자. 그래서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 나왔죠. 나와서 이제 제가 그 약속대로 좋은 일 할 겸 또 저에게도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대통령께 말씀드려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것이 이제 그 하나의 운명이죠. 그것도 제가 각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으면 얘기가 안 되죠. 그런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자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제가 각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그때 순간에 이제 생겼을 때 이제 내가 생각한 것이면 각하한테 말씀드린 거죠. 그게 이제 서울간치구에서 제가 저희 각하한테 말씀드렸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각하께서는 벌써 승인하시는 의미에서 그래 그럼 경호 상태는 이상이 없느냐? 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가신 것이 결국 이제 공천을 받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남자 대 남자로 약속이니까 저는 굳게 믿고 있던 차에 그거를 이제 조사하는 거죠. 지금 박정규가 얘가 어떻게 돼서 공천을 받게 됐느냐. 내가 공천을 국회의원 나가지 말라고 너한테까지 약속을 했는데 네가 어떻게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가지고 저 공화당 공천을 받게 됐느냐.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봉해한 거죠. 신동환이한테. 신동환이 이 사람은 공천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사표 내고 바로 나갔죠. 근데 얼굴도 안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박정희는 기승기승해서 지금 이거 가만두지 않아야겠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셋이 약속이 된 건데 그 약속이 어떻게 해서 그 세워나갔느냐 하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청와대 근무해서 가만히 보니까요. 혁명 당시에 그 높은 직책에 있던 양반들은 그래도 다 직장을 하나씩 다 가졌어요. 뭐 대령들, 전장들 이런 사람들 다 그래도 장관은 보세요. 이하임 장군은 일군 사령관 하다 건서벌 장군 나오고 또 포병사령관 하던 홍정철 경호실장은 사회부 장군으로 나가고 다 이렇게 하나씩 자리 나갔죠. 그리고 뭐 경찰국장도 나가고 뭐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보통 정보계통에 있던 소령들은 다 경찰서장이었다고요. 영남경찰서장, 종로경찰서장 다 경찰서장으로 다 내보내고 그랬다고요. 자리를 그렇게 이제 경매 당시에 같이 일한 사람들은 일한 그 제일 높은 사람이 장관으로 나가면 그 밑에는 다 이제 그 밑에 부하들이 가서 여직을 차지하고 그랬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직장이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기댈 사람 다 내쫓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있는 사이에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밑에서 어떻게 든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경호실의 직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서너 명이 가끔 드나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때 드나들어도 그 사람들은 주의하고 인사도 안 하고 바로 경호실장만 만나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 뭐 그러면 저와 뭐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내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 실장이 사저직이 있었어요. 한 4, 5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저직은 어디 있느냐. 중앙청 근처에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상주하면서 수시 박정규 실장과 연락하고 개인 심부름 또 박정규가 내리는 어떤 명령에 대한 결과 보고 이런 걸 하고 있는 사저직이 한 4, 5명 있었죠.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얼굴을 비치는데 보니까 뭐냐면 봉급을 타러 오는 거예요. 경호 임무에 경호를 하지 않는 사저직으로서 경호실에서 봉급을 받고 나가 있는 거죠. 그거야 뭐 저희가 뭐 깊이 알 필요도 없고 소문에 들으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이다 알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이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 공천이 났었을 때 그 4사람이나 5사람 중에서 국회의원 나가겠다고 공천을 받아달라고 박정규 실장한테 아마 요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박정규 실장이 3사람을 공천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3사람이 공천 신청을 했답니다. 공화당 공천 신청을 했는데 그냥 신청한 게 아니라 돈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액수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 1000단위죠. 1000단위로 줬다고 그래요. 3사람이 돈을 줬대요. 그래서 공천을 신청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잘 될 거라고 이제 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공화당 공천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3사람 중에서 2사람은 떨어지고 1사람이 됐답니다. 1사람이 돼서 2사람은 왜 된다고 해서 돈까지 하고 했는데 안 됐느냐 그러는데 이외로 공천을 받을 사람이 아닌 신동관이가 경호처장이 공화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나가게 됐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갖고 부글부글 끓는 거죠.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나가게 됐느냐. 경호실장은 나가지 않기로 약속이 됐는데 어떻게 나갔느냐. 우리한테 거짓말 시켰다. 경호실장이 뭐냐면 경호차장을 내보내기 위해서 자기네들 중에서 한 사람을 뺐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끼리 그렇게 해석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공천에서 당선된 사람 하나, 그리고 떨어진 사람 2사람, 저쪽 사람이죠.
그 다음에 홍병철 기획서장, 이 사람들이 넷이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답니다. 숙화겸, 또 떨어진 데 대한 미안하다는 그런 이렇게 해가서 술을 마셨는데, 술이 만취된 가운데 아마 좀 고성이 오고 가고 한 모양입니다. 경호실장에 대한 불만이죠. 왜 우리는 돈까지 줬는데 왜 안 됐느냐. 그런데 엉뚱하게 생각지도 않던 사람이 어떻게 경호처장 신동관이 됐냐. 그래서 막 왔다 갔다 오성을 오고 갈 적에 아마 홍병철 실장이 코너에 몰린 모양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그걸 갖다 풀었답니다. 사실은 거기에 1등 공신은 수행경호과장하고 있는 이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고성이 오고 가고 경호과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공천을 받을 정도인데 실장이 우리가 신청한 사람은 저희 안 됐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 거기서 이제 난리가 친 거예요. 거기서 난리 친 것이 이제 경호실장한테 이제 보고가 됐죠. 떨어진 사람이 보고 갔겠죠. 알고 보니까 신동관이 공천은 수행과장은 이주원이가 각하한테 얘기해서 된 거로 들었다. 어떻게 들었냐? 기획시장하고 같이 술 한잔 먹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다. 이래서 이제 완전히 경호실장은 제가 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벌써 다 마음이 굳혔죠. 굳혀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잠자나 하고 있으면서 저에 대한 조사는 정보처를 통해서 이제 조사해서 올려서 서류를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굳힌 거죠. 이제 마지막에 서류를 보고 난 다음에 굳힌 것은 그 떨어진 사람이 술 먹으면서 얘기해서 계획서장이 이제 실장한테 이제 계획서장이 그 사람하고 얘기해서 그 비밀을 알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호실장한테 얘기를 한 모양이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곧 이제 그것이 터져서 조사가 마무리돼서 이제 결과를 발표할 때가 이제 곧 돌아왔죠. 대사건이죠. 그 사건은 다음 방송에 제가 또 이제 보고하겠습니다.